43,000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류리지입니다. 하기휴가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셨나요? 하기휴가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한 휴식으로 재충전해 무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자 방송이 벌써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노동자 방송 1000회 기획특집 방송으로 37년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4.28 연대투쟁, 성과분배투쟁, 노동법 개혁투쟁, 주간 2교대 근무 제도 개선으로 만들어 4회 방송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드리며 조합원과 함께하는 1000회 노동자 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현대차지부 37주년 노동조합 창립 기념행사를 7월 23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기념행사는 통합문화회 동지들의 문화공연이 식전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본행사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가 있었으며 모범조합원 포상식이 있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에서 문용문 지부장은 현대차의 노동조합은 지난 37년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저항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합원의 자존심을 지켜왔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43,000 조합원을 믿고 힘차게 당당하게 진군하겠습니다. 투쟁! 이어서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최용규 본부장의 축사로 기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자 방송 1000회를 기념해 문용문 지부장의 축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000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부장 문용문 인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자 방송이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노동자 방송을 제작하고 편집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차지부 노동자 방송은 매주 화요일 방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회 방송을 시작으로 23년간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이 소통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자 방송은 현대자동차지부의 희노애락을 같이 했고 노동조합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방송은 현대자동차지부 일정과 현안, 전국에서 일어나는 투쟁 소식을 전하며 노동자 방송의 순기능에 충실해왔고 앞으로도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에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방송, 노동자를 대변하는 방송을 만드는데 10대 집행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회 특집 기획방송 1편 4.28 연대투쟁을 조합원들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가졌던 노동자로서의 연대성이나 양심성, 정권에 대한 또 현대 자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리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았나. (1987년) 전두환을 몰아내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나왔던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리 요구,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전국의 노동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났고 언론에서조차 노조 설립에 찬성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인 노동 탄압을 조성했다. 현대중공업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했으나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1988년 12월부터 128일간의 노동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완전 무장한 사복경찰 250여 명이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치고 노조 간부를 연행 구속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 결의는 더욱 높아졌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골리앗 투쟁 공권력 투입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중공업이 만약에 공권력으로 밀린다면 자동차도 똑같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실제로 있었고 현대자본과 정부의 치밀한 계획 아래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를 향한 선제 공격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임단협 철야 농성을 하고 있던 선봉대와 결사대가 병력을 발견했다. 그때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의 공권력이 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양정연포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산로가 개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양정연포로에 현대자동차 사업장이 있었다 보니까 본관 잔디밭에서 차량 농성하던 우리 대의원들이 중공업에 가는 공권력을 막아서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장의 조합원들이 라인을 끊고 또 야간 잔업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가두투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4.28 연대투쟁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전투. 일공장 조합원들까지 합세했으나 정문은 뚫렸고 구정문으로 2차 방어전을 하러 갔다.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실 조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공장 조합원들 제일 먼저 합류를 하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뚫혔는데 구정문 앞에 또 막으러 갔는데 바로 치고 갔으면 됐을 건데 숙소로 들어간 겁니다. 증경들이. 제일 젊은 조합원들이 사실 숙소에 있는데 그다음에 숙소에 조합원들 다 나오고 이것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정부의 오판이었다. 기숙사에 살던 젊은 조합원들까지 모이며 주간조, 야간조, 너나 할 것 없이 공장의 일을 멈추고 1만 2천여 명의 병력을 막는 데 함께했었다. 현자노조 조합원들이 공권력을 가로막고 투쟁을 벌이며 시간을 버는 동안 현대중공업 지도부들은 골리앗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았던 정부의 패배였다. 4.28 연대투쟁은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에 공권력 투입을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현대자본에 의해 매번 엇갈렸던 중공업과 자동차 노동자들이 마침내 직접적 행동으로 하나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공권력과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중부서와 종합체육관 등으로 연행됐고 65여 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우리가 그 4.28 투쟁을 해서 얻은 것은 연대투쟁, 노동자들이 쇠파이프 들고 짱돌 들고 향병 들고 싸웠는데 그게 자동차 노동운동에 있어서 연대투쟁의 시작이고 정치투쟁의 어떤 시작이지 않았느냐. 서로 각자 노조의 투쟁이 아닌
모든 노조와 조합원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투쟁했던 한국노동운동사에 크게 기록될 연대투쟁의 시작이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전에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걸어왔던 길처럼 우리 담장을 넘어서서 지역의 많은 사업장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투쟁하는 사업장과 연대하는 그런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싸워야 하는 곳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동지가 되어 희망을 가지고 맞서 싸웠던 우리 현대자동차 조합원들. 때로는 승리했고 때로는 패배했지만 하나로 뭉쳐 싸웠던 투쟁 속에서 우리의 연대 정신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조합원 여러분, 현대자동차 지부의 역사에 참 많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투쟁들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이런 투쟁들 속에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했기에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자 방송은 조합원들과 늘 함께하며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00 조합원 여러분,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